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건. 유창호입니다. 네. 자, 최근에 뭐 미국 장이든 국내 장이든 뭐 주 초반에 잘 가는데. 네. 이러나 싶더니 결국에는 끝에 가서 좀 밀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잘 갔던 흐름인데 네. 일단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가 워낙에 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내 포트폴리오 안에 뭐 AI, AI. 뭐 챗 GPT, 그렇죠. 뭐 IPO,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 또 호실적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없다면 지금쯤 수익은 쉽지가 않으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것들 좀 들어보시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로 그렇죠.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더 평소보다 맑으신데요. 마켓 10 때보다 지금의 예. 텐션이 더 좋다라는 항상. 요 에너지, 그렇죠. 이종복 전문가의 에너지, 그리고 저희 두 앵커의 에너지 함께 덧붙여가지고 여러분께 진단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방법, 자격 요건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해야 되는 전화번호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서울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전화해서 꼭 남겨야 되는 정보들도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다. 매수 문의도 저희가 받으니까요. 아주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참, 저 화면 보니까 참 어리네요. 예.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화면 잠깐 나가자마자 이거네 오늘 신났나 봐요? 아니. 갑자기 뭐 이렇게 흔들어요? 아니, 오늘 500명 혹시 돌파하면 이렇게 춤 연습을 좀 해서. 맞다. 딱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500 돌파를 하게 되면 잠깐 댄스 타임을 가져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25명 부족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오늘 지금 시작하자마자 거의 200 다 돼갑니다. 많이들 참석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73 저한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우리 불꽃 쫄보님이 저한테는 제일 먼저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꽃 벌써 보통 용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막 흔들렸어요. 요만큼 쫄 거를 불꽃이니까 이렇게 쫄아들어요. 네, 재밌네요. 예. 자, 그리고 사랑과 평화님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 네. 한마음님, 한애경님, 한씨. 오늘 한자 돌림 많네요. 네. 자, 그리고 꽃길인 사랑님, 그리고 솔리마님, 정말 평소 못 보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이 네. 꽃길인 사랑님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와주고 계신데, 잘하시고 그만큼 계십니다. 저희 미스터 진단이 더 분발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AD 테크놀로지요. AD 테크놀로지요? 네. 알겠습니다. 19,000원에 10%요. 19,000원에 10%요? 네. 일단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요거 혹시 그러면 매수하셨던 시점 언제쯤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작년 한 봄쯤 아닙니까? 예, 그쯤 됐어요. 거의 본의 아닌 장기 투자가 된 듯하죠.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AD 테크놀로지 지금까지 좀 많이 떨어졌죠. 네,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요 며칠 살짝 흔들리니까 불안하셔서 전화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전화 주신 이유 한번 궁금한데 여쭤볼게요. 이종복 전문가님이 예. 잘하시니까 좀 판단 좀 받고 싶어서요. 정확한 선택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정확하시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맡겨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하셨습니까?
이 주식을 죄송합니다. 19,000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분은 손절매도 모르는 분인 것 같고 여기에서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첫 타 주식이고 우리 진행자들이 500명 돌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식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솔직히 텔레칩스보다 이쪽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 진짜 2023년 기대가 되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19,000원에 사가지고 10%면 지난주에 전화를 했든 지지난주에 전화를 했든 언제든지 전화했으면 무조건 추가 매수인데 아쉬워요. 네. 일단 얘기를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 이거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로 추천하려고 했던 주식인데 통상적으로 주식은 일단 좋은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주식은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는 주식임에도 신규 상장 등록이라는 매력이 있고 향후의 성장성이 가장 기대가 되는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칩 관련주입니다. 칩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PCB보다도 오히려 향후에는 AD 테크놀로지의 그게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겁니다라고 단정 짓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000원에서 17,000, 8,000원대까지 급등을 한 상태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로켓을 쏴버리면서 1, 2, 3, 4, 5 해갖고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밀려 내려오는 사이클이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사이클입니다. 이 주식은 밀리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라. 이 종목 이름 쓰고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눌리고 다시 튀면서 2만 원대 돌파가 나올 겁니다. 확정형입니다. 제가 오늘 첫 타 주식이라 지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토마토 미스터 진단을 시청하는 분 플러스 이 VOD를 보시는 분들 이 종목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게 장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대량 거래가 이게 매집. 이게 방송이라 제가 좀 심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요 정도만. 이게 매집.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할 때 거래가 몇 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을 줄 때도 거래가 없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집한 누군가가 땡기면 그냥 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눌리는데 이 약간 눌리는 타이밍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 주식은 주식시장이 전저점을 깨는 약세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2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름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AD 테크놀로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단 시작할 때만 해도 약간 좀 기가 눌리셨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이게 좀 더 눌리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 이상입니다. 2만 원 위까지 확정이라는 멘트 던져주셨으니까 쉽지 않죠, 꼭 좋은 저 멘트.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종복 전문가님 파이팅입니다. 시청자님이 더 화이팅 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 많이 신경 써주셨고, 예. 또 우리 시장님 초반에 또 이렇게 딱 바로 전화 받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했는데, 막판에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네. 분위기를 바꿔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시죠?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오늘 500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드는데요. 가속도가 빨리 좀 붙고 있어요. 네, 저희 열심히 하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음. NBT 이런 종목들, 대성에너지 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들이 뭔가, 많이 있네요. 그냥 추억이 돋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난해 들죠. 정말 참 많이 진단됐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지금 뭐 채팅창에도 나가고 있고 예. 02325-8200번이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방금 전처럼 아주 친절하게 스페셜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네. 오승님께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29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25%. 지금 뭐 거의 매수가 근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언제였죠? 한 1월 중순 때 한번 크게 한번 레벨업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사셨던 가격 여기 줄을 좀 그어놓은 것 같은데요. 다시 좀 내려오니까 불안하죠.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형주에 물론 뭐 포스코홀딩스가 포철이었죠. 예전에 포스코였는데 우리나라 대형주 치고 지금 이게 보다 보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 에너지, 배터리 신사업 총력해갖고 기사 나오고 이거 완전 사활을 걸죠.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에너지에 사활 걸어야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25조 이상 되는 주식 중에 퍼가 3대 있는 주식은 이게 유일할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죠. 예전에 포철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참 진짜 애매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면, 매수가가 29만 2천 원이면은 여기 어디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매수가가 22만 원대이거나 연초장이었으니까 그죠? 27만 원대. 저는 연초에도 장 밀릴 때 이거 한 25만 원까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주식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 가격에서 질문이 들어와야지 이렇게 저항권에 있는 가격에서 질문이 들어오거나 저항권에 있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귀가 얇거나 아니면 막차 타는 습관이 있는 분들. 대형주는 무조건 죽어 있을 때 사면 무조건 버는 겁니다. 이 포철이라는 주식이 그런 주식이죠. 죽이면 살아. 무조건 먹는다. 근데 이 가격에 매수했어도 저는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철, 자꾸 이 포스코홀딩스를 저는 포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좀 가려 들으세요. 이 포철 같은 주식이 다음 주에 지수가 빠져서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식인데 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자주 해주죠. 저는 밀리면 이런 주식은 이런 주식이 아니고 포철이에 무조건 매수 외쳐될 수 있어요.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자 완벽하게 추세를 돌린 겁니다. 이게 뒤늦게 기술적 분석으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는 이들은 월봉 얘기하고 주봉 얘기하면서 잘못 샀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니에요. 포철은 이 종목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놔드려 볼게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삼각형으로 에너지를 응축시켰다 칩시다. 얘는 포철이 아닙니다. 철강 회사가 아니에요. 에너지 배터리 회사로 탈바꿈 회사입니다. 탈바꿈된 회사입니다. 이건 100%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분들이요. 포스코 같은 주식이 장이 밀려서 하락하거나 급락하면 이걸 투자하라. 이건 이제 10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주식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거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그러면 전문가님 목표가 얼마나 잡아야 돼요? 아, 참,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죄송해요. 촉쳐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기술적인 고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중기적으로, 당황스러워.
중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2만 5천 원. 이걸 갖고 29만 원에 매수하신 분, 최소 32만 5천 원.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신경 안 쓰고 장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40만 원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된 주식. 야, 거기에다가 네. 애매한 가격에 들어가셨지만 예. 그래도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매력도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앞자 4자 들으니까 제가 잠이 확 깨네요. 대박입니다. 졸렸던 건 아니지만. 야, 이걸로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종목에서 많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네. 자, 벌써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뭐 300분 넘게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시장 분위기 슬슬 조금씩 기대감 높여가는지 네. 종목 진단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또 언급해 드렸지만 지난해 좀 많이 언급했던 그러니까 잘 가다가 지금 약간 묶여 있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섹터,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를 받아볼게요. 네. 자, 사랑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 같으신데 너무 좋으시네요. 젊으신 분 같은데.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이죠? 지니뮤직이요. 지니뮤직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670원에 8%요. 4,670원에 8%요. 저기 근데 최근에 산 게 아니고요. 예. 21년에 사서 네. 지금 절반은 단타를 5번 쳤고요. 네. 절반을 계속 들고 있거든요. 21년에 사셨다면은 이거 중간에 8,000원 넘는 것도 보신 거네요? 아니요, 그 이후에 샀어요. 그 이후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이 가격 보고 사실 최근에 들어가셨나 싶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군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갖고 계셨습니다. 사연이 참. 네. 최근에 그래도 바닥 좀 다지고 올라오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다시 조금 내려가니까 특히 오늘 또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저기 그 2월 말에 애플에서 AI 발표할 때 네. 지니뮤직 올라갈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하셔서 네. 그 이번에 그 토마토 TV에서 다른 전문가님께서 그 이상형 월드컵에서 5,000원 예상하셨는데 아하. 4,980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쳐다보면서 안 팔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청자님. 근데 이제 5일선 추세를 오늘 깼길래 네. 지금 다시 또 내려가나 해서 이 추세가 이종복 깨지니까. 전문가님께서 혹시 약간 더 사라고 하시는 지점이 있으면 더 사서 네. 2월 말에 혹시 그때 진짜. 나가면 될지 아니면 이 밀리 서재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네. 철회되면서 또 쫙 빠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까지 갖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번 이게 9,000원까지 간다는 설이 있던데 혹시라도 갈지 뭐 이런 9,000원이요? 단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지 한마디로 종합 검토 좀 해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맞죠? 네. 예, 진정하세요, 네. 시청자님. 자,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보시나요? 글쎄요, 이분 목소리가 처음에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아는 것도 많고 이러면 진단해 주는 게 참 부담 가는 건데 원래. 근데 일단은 이게 지니뮤직이 그래도 이게 이제 미스터 진다니까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켓텐 볼 때 이 종목이 엔터테인먼트를 추천하거나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죠. 아마 이토마토 매니아 분들은 아마 알 텐데 괜히 그 말을 잘못해갖고 적을 만들면 안 되니까 저는 엔터테인먼트는 아무리 움직임이 좋아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내가 예전에 사마네트워크서부터 쇼박스 막 이런 거 질문했을 때도 기술적으로만 얘기해드렸죠. 제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니뮤직만큼은 이게 애플 AI하고 구글 AI하고 이런 게 연동이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주식은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어떤 AI나 이런 걸 해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나 AI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뭐 다운로드 받고 막 이러는 어떤 콘텐츠 기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콘텐츠 기반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 제약, 2차 전지, 리튬, 그다음에 클라우드 등등등등 내가 자신 있는 섹터는 내가 하늘이요 내가 최고지만 콘텐츠 섹터는 저는 접고 들어간다라는 말 하고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애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주식이에요. 근데 거래량 흔적을 봤을 때는 장난친 흔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말 그대로 그냥 말만 떠들썩한 주식. 그 정도로 제가 얘기해드리고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추세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가 딱 이게 가격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5,000원대 정도 가면 당연히 3,000원대에서 올라갔으니까 한 번 눌리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눌림목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눌림목을 주고 한 번 더 튈 수는 있는데 5,000원을 세게 넘어갈지 아닐지는 저는 이 주식은 예측을 안 하고요. 거래가 터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이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XM이라는 종목 진단 화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5,100원에 사갖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 할 때 제가 XM이라는 주식을 진단해 드리면서 이걸 하고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XM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클라우드 관련 해가지고서 얘기했었죠. 이 주식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5,200원으로 튀죠, 여러분. 근데 이 주식은 내가 워낙 자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눌려도 또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이었고, 지니뮤직은 각 자체가 우하향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눌림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눌림이 나온 다음에 거래를 증가시키면 5,0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장님 일단 5,000원 돌파 시도 요 얘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5,0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전에 한번 이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상을 치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초반에 거래량 팍 터질 때 팔고 나왔다가 상을 놓쳤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 거래량이 팍 터졌는데 그리고 해서 외인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모르고 계속 갖고 있다가 쭉 내려갔던 적이 있어서요. 거래량이 팍 터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5,000원 돌파 시도가 있으면 그때는 그냥 5,000원에서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디테일이 좀 필요하네요. 야, 저라면 이거- 던집니다. 예? 저라면 던지고 그게 네. 이제 돌파할 때 상한가를 쳤다가 밀리고 하고 막 그럴 때 지금도 보면 이게 실시간의 묘미인데 이게 실력 없으면 못 버텨요,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쳤을 때 끝까지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 안 밀리는 거고, 상한가를 친 상태에서 상한가에서 물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풀리면 그 자리에서 확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상한가를 친 주식이 다음날 약하게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5에서 15%는 밀립니다. 아마 이게 이제 이종복이가 실전에 강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오픈베이스가 어제 상한가를 친 주식이거든요. 엄청난 거래를 실으면서 상한가를 쳤으면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적 분석은 추가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제가 거래량 필살기 강의를 할 때 항상 쓰는 얘기가 있는데, 거래량이 터져도 일반적인 평균 거래량의 두세 배, 서너 배 정도의 거래가 터질 때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거래가 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거래량의 10배, 20배, 막 100배씩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홍수가 났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팍 써버리면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잠깐 쉬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평상시 거래량의 10배, 20배, 100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제 궁금한. 근데 이분 전화 목소리가 한번 여기 통화하신 분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저기 그런 것 같은데.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 맞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예, 보세요. 제가 정확합니다.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상한가를 뚫었을 때, 상한가를 쳤을 때
상한가에서 거래가 많이 안 되면서 상한가가 안 풀리면 다음 날도 갭 상승으로 나와서 추가 상승, 상한가를 쳤는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다. 그 주식이 다음 날 시초가가 마이너스 약하게 나오면 거기에서 시초가 기준에 한 10% 정도는 밀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공부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추가 질문 너무 잘 주셨고, 야, 이거 한이 맺히셨던 것 같은데 잘 푸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지금 진단하는 동안에 지난 히스토리까지 공개가 되셨는데요. 다음번에도 네, 정말 들키셨어요. 궁금하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사님. 네. 이렇게 이종보 전무께서 하트까지 날려주셨습니다. 정말. 지금 뭐 여러분 이래서 전화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그 뭐 유튜브 종목 진단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전화 종목 진단하면요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 이거 너무 더 궁금한데 한 번 더 질문하면 안 될까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분 진짜 리얼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게 거래량 터질 때마다 눈 뜨고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나 억울했어요 지금. 근데 그런 디테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랑 다 알려드려도 네. 봐봐요. 20원 남겨놓은 것도 못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 디테일을 풀기 위해선 전화가 정말 딱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에서 박살내자님께서 닉네임 몰려. 좋네요. 설마 계좌는 아니겠죠? 안 되죠. 박살내도 저희가 붙여드립니다. 예. 갖고 오시고요. 월덱스입니다. 26,225원. 26,000. 정말 또 이거 보면서 약간 열받았거든요. 저는. 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차트를 보니까 처음에는 일봉 보다가 도대체 26,000이 언제 때야? 이렇게 찾고 이게 없어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니까 작년입니다. 네. 그것도 아, 상당히 높았을 때. 쭉쭉쭉쭉 보이면 제일 높았을 때. 조기 라인 저거. 그렇죠. 26,000, 27,000 요럴 네. 때 산봉우리 해서 타셔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쭉 아이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중은 25% 거의 하산한 상태. 언제쯤 본천으로 갈까요? 아하. 기다리면 본전 탈출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분 지금 아. 수익까지 욕심 부리지도 않고 겸하게 녹아내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시 내가 입구로 들어가서 산을 탈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월덱스 너무 높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주식도 되게 좋은 주식이라 그래요.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이러니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100억도 안 되고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은 저점에서 따블씩 올라가는데 적자 한 번 안 나고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 400억, 500억 해서 매년 100억씩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쿼터별로도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이런 주식이 안 가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식은 실전에 강해야 되고 이론보다는 실전의 어떤 경험이 많아야 돼요. 주식은 그래서 경험이에요. 섹터 자체가 반도체고 반도체 섹터의 어떤 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안 가는 거고 말 그대로 이 주식은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26,000원대면 거의 뭐 연중 최고 수준에서 한 10% 정도 밑에서 사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일반인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자리를 몰라서 고생을 하지 매도를 못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제가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못해서 손해를 받거나 매도를 못해서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 주식을 만약에 7,000원대 샀다고 생각해 7,000원대 산 사람이 3만원대 갔을 때 안 팔겠어요? 7,000원대 안 사고 만원대 안 사고 2만원대 안 사고 3만원 언저리에서 사니까 팔자니 더 갈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손절하자니 급등할 것 같고 보유하자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밀릴 것 같고 그러면서 귀가 얇아지고 시장이 변동성이 생길 때 뇌동매매하고 그러는 거예요. 매수를 싸게 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게 진짜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같은 밥을 먹는 사람이지만 얘기하면 주식은 대응의 영역을 강조하는 사람은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네가 팔았어야지. 이거 손절했어야지.
비중 줄였어야지. 장 빠지는데 비중 줄였어야지. 이렇게 말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매수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인이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매도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좋은 주식을 싸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하라. 더 이상 이 주식은 얘기할 게 없고 비중이 많아서 추가 매수 의견은 못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22,000원대에서 17,000원대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다가 주식시장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의 역할을 하면 그때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 25,000원 언저리 올라갈 수 있고 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너무나 좋은 주식이라 고점에 떠 있고 너무나 좋은 주식이라 못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월덱스도 가격 전략 그리고 회사 괜찮네요. 네, 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잘 좋은 가격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월덱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정말, 뭐 초반뿐만 아니라 종목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차트이 계속 올라가요. 네, 이걸 저희가 따라가려면 참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종목 진단 뭐 올려주시라는 말씀은 오늘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근데 좀 평소와 다른 게 예. 서로 대화가 별로 없으시네요. 어떤? 의외로. 원래 미스터 진단에 별 주제로 채팅방에 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사적인 대화들이 거의 없으시고 종목 진단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보고 네. 있으면 시장이 이제 조금 변하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종목 진단 올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 지금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체크. 종목을 진단하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는 거. 이 비중이 달라지는 거는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체감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더 많이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방송하니까 예. 그런 거는 믿으셔도 돼요. 그냥 다 겪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 빅데이터입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좋습니다. 자, 이번 종목 진단도 유튜브에서 찾아볼 텐데요. 지금 리치맘님께서 부유하신 분인가요? 그러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성에너지예요. 대성에너지? 지난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사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뭐 예.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요거 뭐 2만 원도 넘겼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이고. 얼마 전에 8,000원 단까지 쑥 내려갔다가 그나마 한번 쫙 뽑아 올리면서 1월 달에 그러네요. 그래도 10,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이거 더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될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차트 봐서 제일 약간 지금 가장 바닥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에이, 예, 좀- 위험할까? 예. 올라가다 너무 다 꺾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내려갔나? 약간 이런 느낌? 예. 이거 고민 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이 종목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성에너지입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가스가 그때 급등할 때 기똥차게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2021년도까지는요 좋아졌는데 이제 2022년도로 오면서 쿼터별로 160억, 29억, 마이너스 90억. 그죠? 예, 쿼터별로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게 이제 가스값,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실물 쪽에서는 가스비 폭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쪽 해외 시장 쪽에 가스가 10달러에서 2달러대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마켓에서 기술적 분석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고점을 넘어가는, 고점 넘어가고 고점으로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도 다시 고점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쌍봉에서 이제 밀려요.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절반. 그럼 다시 밀려요. 고점으로 가야 되는데 절반으로 하면서 단을 낮추면서 결국은 A, B, C 조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성에너지는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A, B, C 조정이 끝나긴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뒤 시점인데 이제 다음 주에 물가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가지표 나오고 뭐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딱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 언저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흔들릴 때 비중을 한 10%, 5%, 10% 정도를 추가하셔도 사실 될 수도 있어요. 이 주식. 나는 이 주식에서 먹고 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눌릴 때 추가 매수 가능형. 그리고 가격 법칙상 12,000원에서 12,500원의 절반 팔고 거래가 실리게 된다면 14,0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대신 이 주식은 저기 해외 시장, 해외 선물 볼 수 있는 곳에 천연가스 그 선물 있죠? 천연가스 선물을 같이 보면서 하면 적중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지금 2달러대로다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설령 밀리더라도 전저점을 깰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시간 투자하면서 비중을 늘리면 얼마든지 먹고 팔 수 나올 수 있는 이런 주식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많이 내렸다가 이제 좀 올라오기 때문에 더욱더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상세하게 살펴드렸으니까 대성에너지 꼭 이 내용 참고하시고 지금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가격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 골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65만 7천 원이 아닐 겁니다. 65,700원일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65만 7천 원이요? 맞아요. 예. 그 5%를 담으셨고 오늘 사셨대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65,700원이군요. 이게 진짜 잘 갔을 때가 15만 원이 안 돼요. 예. 자, 어쨌든. 이 가격도 일진 깜짝 놀랄 머티리얼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형주가 되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골드님의 종목 오늘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거의 한번 산 한번 타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왜 들어가셨는지 전화 좀 연결됐으면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할까요? 일진 머티리얼이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주식이었는데 이런 게 이것도 이제 뭐죠 여러분? 그 소리가 좀 잡은 주식. 그러니까 잡음이 많은 주식이죠. 그 M&A 얘기.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박하면 일진이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조정 끝났어요, 이거.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지만 저는 요새 특히 기술적 분석을 강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을 배우자. 그죠? 이 주식은요, 30배가 올라간 주식이에요, 이건. 2016년 기준에. 정말 이 종목이 완탑 주식이었었던 건데 5,000원대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입니다. 근데 15만 원에서 이제 5만 원까지 빠졌고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준 겁니다. 이거 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른 게 아니고 하락을 턴한 겁니다. 다만 이 주식의 브레이크 요인은 이제 M&A나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눌리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 이토마토 시청자들도 뭐 그죠? 예. 내가 이거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빠지는 거야? 그러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관점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일진 머트리는 드디어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고 있다. 다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 탄력이 안 나오는 것은 어떤 M&A 이슈 플러스 이 주가의 이제 향후 성장성에 약간의 의구심이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거래량이 1000K 이상이 터지면서 가게 됐을 때 저는 이거 아무리 못 가도 최소 8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5만 원을 깰 확률은 떨어지고 조금 더 세게 만약에 장이 받쳐주게 되면 9만 원대까지도 기술적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는 누차 강조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주가의 추세 패턴상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지난달까지 빠진 거지 않습니까? 1년을 빠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년 빠지고 이제 한 달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의상
뭐 약간 눌려도 이렇게 한번 나가죠. 이 8만 원 못 가면 이게 주식이겠습니까? 요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라도 8만 원 정도, 그리고 시장 받쳐주면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또 뭐 9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또 89,900원에서 못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말을 했지만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 주가 같은 것들을 가볍게 좀 세팅을 해드리지만 정확히 무조건 그것만입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종목이다 보면 그게 그만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맞아요.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스스로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오병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자, 레이입니다. 이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죠. 자, 레이 그런데 매수 가격이요. 3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23,600원인데 이거 매수 가격이 좀 높은데 10% 비중이시고 네. 지금 23,000원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군요. 추가 매수가 요 타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요거 거의 2021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쯤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래 들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게 차 안 좋을 때 14,000원까지 빠졌다가 올라온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레이 갖고 계시는데 이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하면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추가 매수해도 되는 주식이고 이것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소외주들이 올라올 때 실력 없으면 못 버틴다는 얘기 되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토마토 밉다 진짜. 자, 여러분 이 주식을 보면 129억, 40억, 30억, 150억 갑자기 355, 5배 급성장했죠. 그리고 말 그대로 엑스레이 검사 장비, 의료기기 관료주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기기 안 망하죠.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잘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 매수가 3만 원이면 거의 정수리에서 매수하신 거지 않습니까? 정수리에서. 그리고 여기가 발바닥 각질이라고 보면 1, 2, 3, 4, 5, 1, 2, 3, 하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 주에 장이 밀려서 근데 저는 이것도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느낌에. 추가 매수 타점은 22,000원대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언저리가 추가 매수 타이밍 될 것 같고 다시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3만 원대로 가서 이익 실현한다라고 보시고 일단은 타점은 22,000원이나 그 이하에 오면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다시 25,000원을 돌파할 때는 거래가 늘어나야 돼요. 25,000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거래가 늘어나면 바로 3만 원대 나오는 거고 여기서 거래가 안 늘어나면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살짝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 추가 매수한 부분은 25,000원 부분에서 본인 재량껏. 그죠? 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방향. 아까 요 주식 직전에 했던 그 외에 반도체 회사 뭐였죠, 여러분? 월덱스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보다시피 월덱스 단위 훨씬 높죠. 여러분 보세요. 월덱스 단위 훨씬 높은 거고 레이는 저 정도 실적을 낸 회사 치고 의료 장비 회사 중에 저 정도 실적을 낸 회사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런 주식 그냥 숨도 안 쉬고 추가 매수 질문 시 바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가면서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식은 기술적으로도. 근데 요 25,000원 돌파 시도할 때 얘가 어떤 흐름을 줄지는 한번 같이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오병희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인데 네. 지금 채팅창에 어머 나 당첨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목표가랑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진단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니 예, 아까 리얼이다, 진짜. 내용 너무 듣기도 전에 예. 어머, 당첨된 걸로 나는 한 풀었어요. 약간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혹시 내용을 안 들으셨을까봐 조금 네. 걱정했는데 잘 들으셨겠죠?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네. 수익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부도 이제 후반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핵심 자, 시간. 예. 종목 진단도 중요하지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미니 강의 하나 좀 마련해 봤습니다. 네. 자, 뭐 항상 시장 얘기할 때 우리가 환율 얘기하곤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환율 1280원 요거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난주 전략할 때 환율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었을 거예요. 여기 어디 보시면 여기 환율 2월 3일 때 보면 환율 1280 돌파 시 이 설명 필요라고 했던 게 좀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제가 유튜브 조회수 이건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개인적이고 디테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가. 요 일부 시간 얘기가. 자, 보세요, 여러분. 환율의 중요성에 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원래 웬만하면 좀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주린이 분들은 이런 게 좀 떨어져요. 제가 지금 환율 얘기하기 전에 미국장도 점검해 봤는데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안 떨어져요, 또. 우리나라 정말 너무 센데요. 장이 밀려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텐데. 자, 환율이 왜 중요한지를 일단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환율은 기술적인 흐름이 하락 쐐기형이라고 그랬죠.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은 어느 순간에 급등하는 특징을 보이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환율이 한 번은 급등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동반되면서 장이 한번 출렁거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 자리가 기회가 되는 건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자리가 올 때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고 그럴 타이밍이 올 것 같을 때 현금을 줄여놨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장이 밀릴 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어떤 기회로 활용하는 게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흐름을 잘 살피면 외국인 수급의 어떤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중시 여긴다. 그 다음에 지금 특징은 쐐기형 패턴이라 한 번은 급등할 것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환율이 급등할 때 시장이 강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솔직히 최근에 환율이 1210원대에서 1260원대로 왔는데도 종합이 320을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강하게 버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급등을 할 때 시장이 강하면 결국은 환율이 꺾여야 되는데 이 환율이 꺾이려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CPI의 어떤 물가 지표가 좀 누그러지는 쪽으로 나왔을 때 환율이 꺾이는 거지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환율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CPI가 높게 나오면 FOMC에서 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안전자산 취급받는 달러 강세에 원하는 약세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또 주식을 파는 모양이 되는 거고 결국은 장이 좀 조정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치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것도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영향을 준 거예요. 최근 한 8조 가까이 샀더라고요. 저점 대비 선물도 매수했고. 그러니까 이들이 주식과 선물을 동시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 환율은 쐐기형인데 그럼 결국은 올라갔다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주식을 사는 거고 선물도 하방포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고 금리 인상 긴축, 공격 긴축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저들이 또 주식을 팔게 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왜 환율 1280이 중요하냐? 환율이 1280을 돌파하게 되면 되돌림이 나오기 다시 1320에서 1350을 돌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율 1280 돌파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제가 환율의 지금 흐름을 한번 기술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환율 보여주면서 주봉 얘기하고 했던 이 금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일봉을 갖고 봐야 됩니다. 일봉이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된 이것을 우리가 하락 쐐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FOMC에서 금리가 5% 이상으로 올라가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오른쪽 어깨라면 여기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오른쪽 어깨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죠. 다시 왼쪽 어깨를 만들 때 6월 달에서 8월 중순에 2달 반 이상, 이쪽 4월 달로 보면 4달 가까이, 이쪽 3월 달로 보면 5달 가까이가 되면서 일종의 왼쪽 어깨가 만들어졌어요. 왼쪽 어깨가. 그리고 머리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사이클이 1달, 2달, 거의 10달 걸렸습니다. 2달에서 5달 정도, 1달, 2달, 10달. 근데 오른쪽 어깨를 만든 요게 1달도 안 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한다고 해도 이건 오른쪽 어깨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오른쪽 어깨일 확률이 높은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환율이 128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눌려도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면서 1300에서 1320 돌파 시도가 나오는 이런 흐름에서 장이 좀 많이 좀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기회. 천하의 기회.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80을 돌파하게 되면 눌리고 다시 가면서 이쪽 가서 여기서 밀려버리면 시간이 아직 남았나요? 왼쪽 머리, 여기서 오른쪽 어깨. 그러면서 이쪽으로 밀려 내려가면 강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면 장은 조금 더 좋아지는, 그죠? 이런 흐름도 우리가 이 환율 흐름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환율 얘기 항상 하죠.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거든요. 네. 종목 진단해 드릴 게 아주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얘기들은 2부에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